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가은상사입니다. 자,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틀린 것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열고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 가은상사 회사 이름은 맞고요. 자, 개인 기업이죠. 그런데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먼저 고쳐야 되겠다. 개인으로 딱 고치고요. 하나 수정했고 이제 나머지 사항들 오른쪽 화면 보면서 고치면 되겠다. 자, 봅시다.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고쳤고요. 하나 고쳤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404-11258 요거는 맞습니다. 상호명은 맞고 대표자명 오가은 요것도 맞네요. 기업 연월일 봅시다. 기업 연월일이 2011년도 3월 25일인데 2010년도로 돼 있네. 요거 고쳐야 되겠다. 사업장 소재지는요. 중구 을지로 2가 120번지 요거 맞죠?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종목이 틀렸다 그죠? 종목도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남대문이랍니다.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개인 사업자는 이미 고쳤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두 가지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연월일 먼저 고치자. 2010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니까 이렇게 다음 연도로 옮긴 다음에 선택 이렇게 누르면 고쳐지겠죠. 2011년도 3월 25일로 그 다음에 종목이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한 모든 수정이 끝났다. 됐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메뉴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서 확인해 보자. 현금은 맞고요. 보통예금이 틀렸다 그죠? 보통예금을 고치고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바드럼,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 장기대여금,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없네. 요거 추가를 하고 임차보증금 맞고 그래서 자산 쪽 두 가지 수정하면 되겠다 그죠? 자, 보통예금을 18100 자, 다시 181000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감가상 자 F2키 눌러야 되겠죠? 자, F2키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것 이렇게 불러오고요. 213번 그리고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지.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 합계가 9614400 되고요. 그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산 총계와 똑같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됐죠? 이제 대변 쪽 고치면 되겠죠? 자, 외상 매입금 자, 약간 이렇게 당겨서 비교해 볼게요. 외상 매입금 970만 원, 지급원,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요거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그죠? 이거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본금 맞고요. 대변 합계 961440000 맞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요?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차 차익이 0 맞죠? 맞게 잘 수정했다라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 3번 봅시다. 첫 번째 문항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제시된 대로 추가 입력합시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코드 번호는 553이네. 553. 그리고 회사 이름이 히트상사네.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러면 기본값이 동시 이걸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오른쪽 화면에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107281963 이렇게 입력되고 대표자 이름은 이동규,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회사 주소는 서울 동작 사랑 53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자, 제시된 거 모두 다 입력되었죠? 오케이.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고. 자, 두 번째 문항요. 가은 상사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년분 임차료를 선급하고 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유동자산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시오. 엄청 길게 적었는데 결국 뭐라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요 계정 과목 추가로 좀 등록해달라 이 말이죠. 자, 메뉴를 엽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커서를 여기 코드 계정 과목에 넣고요. 자, 제시되어 있는 127번을 입력하면요. 커서가 127번 자리로 쫙 이동한다. 그죠? 자, 이렇게 이동되었고, 현재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름을 고쳐야 되겠죠. 제대로 된 걸로 선급 임차료로 고치랍니다. 선급 임차료 이렇게 고치고, 성격은 뭘로 하라고요? 3번, 1번으로 하라고. 그러면 3번, 1번 이렇게 입력하고, 대체적용에다가 1번 해가지고요. 뭐라고 입력합니까?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상이라고 입력해 달랍니다. 제시된 대로 입력 다 했죠? 입력 다 했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봤고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문제 봅시다. 1번 8월 24일 날 우리전자에서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요. 대금 중에서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 150만 원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단 매입 운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거래처가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당좌 수표를 들고 있을 때 요거 뭘로 처리합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죠. 그래서 돈 대신 그 가지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를 주었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은 우리가 새로 수표 끊어준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만 원만큼 매입 운임이 생겨서 별도로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50만 원 플러스 2만 원, 52만 원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어떤 계정가만 옵니까? 상품 매입이니까 상품 계정가만 오면 될 것이고 매입 운임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대변에 있는 금액 합계인 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2만 원 돼 있는 202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부수 끝났습니다. 자, 입력 바로 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24일 날 날짜 지정한 후에 자, 대변 먼저 기록합니다. 대변에 현금 기록한다고. 50만 원 플러스 2만 원, 52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150000. 그죠? 그에 따라서 차변에 기록되는 상품 금액은 202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입력 완료. 2번요.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이 위탁하고 교육비 8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교육비니까 교육훈련비라는 계좌과목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계좌과목 쓰자. 8월 27일입니다. 차변에 교육훈련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8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주었다고 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하면 끝. 자, 다음 문제요. 3번 9월 11일 날 백제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6월 30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답니다. 우리가 판매하려고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대변에 선수금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판매 계약이 해지돼 버려가지고 다시 계약금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차변에 기록하고, 즉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6월 30일자 전표를 먼저 보아야 되겠지. 됐습니다. 자, 6월 30일자 전표를 먼저 확인해서 선수금 금액을 확인하자 이겁니다. 얼마? 45만 원만큼 선수금 받았다. 요거를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선수금 채권 채무니까 일반적으로 거래처를 기록하거든. 자, 실제로 선수금을 기록할 때 거래처도 입력했다. 요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선수금 기록할 때도, 즉 선수금 부채를 없앨 때에도 거래처를 입력해 주는 것이 정확한 입력이 되겠다 이거지. 됐죠? 자, 이 부분 금액과 거래처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다시 요 해당되는 날짜로 와야 되겠죠. 9월 11일 날 날짜로 들어옵시다. 9월 11일 날. 자, 이제 차변에 뭐 적어줘야 된다고? 선수금 적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거래처도 적는 거 확인했죠. 백제 상사. 45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입력 완료. 자, 4번 보겠습니다. 9월 16일 날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신용카드, BC카드로 구입하여 40만 원은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하고요. 나머지 60만 원은 매출처 직원한테 전달했답니다. 대변에 뭐가 옵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물건 사는 게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래처는 그 홍삼 세트 산 가게가 아니고 BC카드라는 카드사로 입력하면 되겠지. 됐죠?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사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이 문제죠. 차변 묻고 싶어서 요 문제 냈습니다. 자, 차변에 40만 원은 우리 직원한테 준 거니까 복리후생비, 60만 원은 거래처 직원한테 줬으니까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9월 16일 날 대변에 미지급금 기록하고 거래처는 카드사로 BC카드였나요? BC카드사.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4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코드는 800번대입니다. 그죠? 4000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60만 원은 접대비로. 코드 번호 마찬가지 800번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되겠네. 자, 5번 9월 23일 날 거래처 영남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 원을 만기 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4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가정한답니다. 어음의 할인 거래죠. 그러면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겠다. 그것만 떠올리면 되겠다. 됐죠? 자, 9월 23일. 자,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이 기록된다. 즉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 거죠.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자,
영남 상사. 금액은 얼마라고? 2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되고요. 자산의 감소가.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입력된답니다. 금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할인료가 45,000원, 45000 입력되고 나머지 금액만 자, 차변이죠. 차변.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엄의 할인 거래 입력 완료. 됐죠. 6번 10월 21일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당월번 기장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뭐 쓰면 됩니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자, 10월 21일 날 10월 21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쓰면 되겠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됐죠. 수수료 비용 831번 쓰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20만원. 200000. 대변은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죠. 인터넷 뱅킹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7번 11월 22일 3,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상여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단 소득세 등 예수한 금액은 없답니다. 예수금 계정 과목은 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차변에 상여금 계정 과목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쉬웠다, 그지? 11월 22일 차변에 상여금 계정 과목 가져오자.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 적어주면 되겠지.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자, 8번 11월 28일 상품 보관을 위해서 대성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기간이 완료되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았답니다. 자, 처음에 건물 빌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만 원 적고 차변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임차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니까 자산이었다 이겁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서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임차보증금은 대변으로 기록해서 없애주고요. 대신 차변 쪽에 보통예금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입력합시다. 11월 28일. 자, 차변에 있던 임차보증금을 대변에 먼저 적어주어서 없애자.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대성건설이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끝. 자,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항요. 5월 3일자 점표를 볼까요? 5월 3일자 점표 보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지급업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 자, 요거에 대해서 보니까 설악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당사 발행 약속업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래는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당사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한 거래. 그러면 대변이 지급업이 아니고 당좌 예금이 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고쳐주면 되겠다.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수정 완료. 자, 두 번째 문항 볼까요?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자 점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변에 현금 67,000원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6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알고 봤더니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67,000원은
76,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금액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영업부 직원 회식비가 아니고 매출처 직원한테 접대하면서 사용한 것이래. 그러면 계정 과목도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계정 과목을 일단 접대비로 고치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로 고쳐야 되겠죠? 813번 이걸로 가져오고 금액도 76,000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76000. 그리고 출금 거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요가 현재 회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지워주자. 물론 채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냥 지워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수정이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수정 완료. 됐죠? 세 번째 문항 봅시다. 영업자 12월 20일자 전편에 요 전편 먼저 열고 문제 풀어볼까요? 12월 20일. 자, 20일. 차변 세금과 공과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요거 보니까 영업부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 이체 수수료 2,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은행 수수료 뭐로 처리합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되죠. 그게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으니까 계정 과목을 고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고쳐주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로 됐으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 고치면 요 수정 문제는 완료되는 것이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 수정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당기분 비품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80만 원, 모두 영업부 고정자산이랍니다.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정자산이란 말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한번 등장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 고정자산은 이 말이랍니다.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 요거를 고정자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참고로 그냥 한번 등장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매매해 주십시오.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 됐습니다. 문제 푸는 것과는 큰 관련 없다. 그죠? 그냥 용어만 알아두자.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 결산 분기입니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줘야 되겠죠. 여러 개 코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거 불러와야 되겠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금액은 50만 원. 500000.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뭐에 대한 코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요거 불러와가지고 금액은 800000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해진 걸로 적으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코드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818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다음 문제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입니다. 요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서요. 12월 31일자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 확인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3340000 곱하기 0.01한 334000 요게 목표치거든.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 게 126000이니까 추가로 얼마 설정하면 되겠다. 126000 빼면 208000 요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 그리고
받으러면 101000 여기에 목표치거든요. 요건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3만 원이니까 추가로 얼마를 101000 빼기 3만 원 하면 71000 되겠다. 요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자. 요 두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메모해 두고요.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봅시다. 11월 31일자.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금액은 메모했던 208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208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 엄에 대한 거죠. 요거를 불러와서 여기는 금액을 71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으로 대손 상각비를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세 번째요. 1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50만 원은 당해 연도 11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랍니다.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올해 11, 12, 내년 1, 2, 3 토탈 5달치의 보험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치 보험료는 10만 원이네. 그죠? 10만 원인데 내년 보험료를 미리 준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3달치죠. 그러면 1, 2, 3 30만 원만큼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되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정확하게 기말수준 분기하려면 11월 1일 날 보험료 낼 때 차변에 뭐가 기록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11월 1일 전표 먼저 보자고. 11월 1일 전표 보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뭐? 보험료 50만 원. 아하, 현금된 거를 전부 다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올해의 비용은 얼마가 기록돼야 됩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자, 올해에 해당하는 11월, 12월 두 달치만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은 사실은 20만 원으로 처리됐어야 된다. 자, 그러면 기말수준 분기를 통해서 대변에 현재 차변 보험료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30만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차변 쪽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선급 비용 30만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지. 됐죠? 자, 12월 31일 날 분계. 우리의 목표는 내년 거 미리 낸 거 30만 원치를 선급 비용 차변 쪽에 적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겁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30만 원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대변의 보험료라는 비용 너무 크게 된 거를 차변 쪽에 너무 큰 상태이죠. 요거를 대변 쪽에 적어줘서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보험료 821번 요거 판매 관리비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30만 원 대변에 적어주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11월 1일자 차변 쪽에 있던 보험료 과대 계정된 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딱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11월 1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날짜의 회계 처리 봐가지고 그 날짜에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됐죠? 혹시라도 11월 1일에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됐다면 요 기말수준 분기는 또 달라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자 전표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기말수준 분기까지 입력을 다 해보았고요. 이제 메뉴 닫으시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조회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 1번. 2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 매출금 회수되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을 엽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2월달 대변 금액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세한 거래 내역을 보아서 답을 쓰면 되겠네. 됐죠? 총 계정 원장 메뉴 알아서
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조회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 계정 과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변 금액이 있고 150만 원 요거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다. 아마도 15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보니까 대변에 있는 거는 한 건밖에 없는 거죠. 2월 22일자 거래랍니다. 요걸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점표 내용 볼 수 있거든. 자, 점표 내용 볼까요? 차변에 현금 1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0만원 회계 처리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외상 대금의 현금 회수라고 적혀있죠. 아하, 요게 외상 매출금 회수된 거 맞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답을 뭘로 쓰면 됩니까? 2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으니까 15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답으로 쓰면 딱 되겠네. 됐죠? 1번 문제 완료. 자, 요 메뉴는 다 드시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월 말 당좌 예금 잔액과 비교하여 4월 말 당좌 예금 잔액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한 그 3월 말 금액과 4월 말 금액 비교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겠다 겁니다. 달별로 차변, 대변, 그리고 잔액 금액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요. 자,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검색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되겠죠. F2키 눌러서 당좌 예금 102번 계정 과목을 불러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3월달과 4월달의 차변 대변 금액과 각 시점별 잔액이 쭉쭉 나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3월 말 잔액하고 4월 말 잔액을 비교하는 거죠. 3월 말 잔액은 요거고요. 4월 말 잔액은 요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3월 말 당좌예금 잔액과 비교하여 4월 말 당좌예금의 증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으니까 2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즉 500만 원을 답으로 쓰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답하면 2번 문제 완료.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번 2, 4분기요. 4월부터 6월입니다. 요거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계정 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과 관련된 부분을 묻고 있다. 어떤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좋겠다. 됐습니까? 일개표, 월개표 열어서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지.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요 열의 금액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 열의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것 뭡니까? 급여가 제일 크죠? 그 금액은 13250,000이었다. 됐죠? 묻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하고 그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일단 금액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3250,000 됐습니까? 그리고 코드 번호는 급여에 대해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코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1번 코드죠. 그래서 답은 801 그리고 금액은 13250,000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 3번까지 모두 풀어본 것이 되겠네. 됐죠? 자, 지금까지 57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